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녹화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 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빛입니다. 시활동가 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가을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와,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특히 모신 너무 아름답죠. 네. 전주의 문화를 알려주는 문화의 전령사, 문화해설사 박신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칠까요? 네. 우리 박신희 선생님은 네. 제가 전주를 방문하는 그 CEO들이 오실 때마다 네. 전주의 문화를 잘 소개할 수 있는 소개받았는데 그 네. 인연에 대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 그때마다 곤혹스럽겠지만 항상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 네. 저도 이렇게 문화 소개를 받을 때마다 이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네. 그리고 또 문화 때문에 결국은 다시 전주를 찾는구나 해서 갈수록 AI 시대일수록 우리 선조들의 문화와 향기가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전주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인 경기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네. 안토니오 루치오의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가을 음악을 듣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가을 우리 비발디의 사계 중에 가을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삭님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가을 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가을 네. 속에 벌써 와 있다. 네. 확실히 가을 하면은 수학이잖아요. 수학. 네, 수학의 계절. 수학의 계절. 네. 네, 그 중에는 이 음악 속에는 농부들의 보이지 네. 않는 웃음소리, 또 기쁘고 활기찬 모습을 느꼈는데 특별히 이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선택한 것이 우리 박신님이 이 음악을 좋아한다는데. 저는 음악 그냥 여러 가지 다 좋아하는데요. 네. 오늘 여기에 딱 맞게 네. 가을비가 아침에 내려서 네. 예. 정말 저는 오늘 가을을 정말 느낀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솔직히 낮에 좀 더웠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가을비 내리는 날 이 또 아침에. 가을 노래를 들으니까 딱 가을이네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발디의 사계의 가을은 네. 농부들의 활기, 기쁨, 풍요로움이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는 오늘의 가을시 네. 이삭비 씨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장석주 시인님의 대추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추 네. 하나리라는 시. 네. 저희 집에 대추 나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의 다 익어가는데 저희 이웃집에 살고 있는 교사로 생활하다가 퇴임하시고 네. 농부로 하신 우리 이진희 선생님께서 네. 저한테 지금이 적기라고 해서 어제 같이 네, 네. 알 따먹었는데 너무 왕대추거든요. 예쁘겠다. 먹고 싶고요.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와. 오늘 제 이 시는 네. 어제 먹었던 대추의 달콤함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시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오는 감동이 큰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삭씨님이 제목을 읽어주시고 같이 한번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하나.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마지막 절.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야, 너는 세상과 세상과 통하였구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이 시인은 말입니다. 이 대추 하나를 보고 이 속에 숨어 있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시인의 이 관찰력 속에서 우주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네. 이 세상사와 연결하는 모습은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그냥 읽는 자체만으로 네. 박신희 선생님 네. 이 시가 어때요? 저는 시를 잘 모르는데 네. 그냥 좋아요. 저는 그게 제일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대추하면 네. 그냥 가을이면 먹는 거? 음, 네. 네. 근데 이 조그만한 대추에도 의미가 그러한, 있고, 의미도 네. 있고 가치도 그냥 있고, 네. 네, 좋은 걸로 봐서 네. 저같이 시도 모르는데 아, 시, 경수와 시를 잘 마찬가지. 몰라요. 네, 시와 음악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고요. 대추하나는 이사피님 교과서에도 실린 걸 알고 네, 있는데 네. 그 이시인님은 그래요.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우리가 저절로 행복해질 리 없고 저절로 소통할 수가 없다. 다만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그래서 대추 그 작은 한 알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열매로 열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주는 어떤 모든 네. 일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인내의 시간과 네.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때 네, 꽃이 네. 피는군요. 아까 저게 저절로 붉게 익히는 것이 이렇게 그냥 읽히는 것이 아닐 게다. 비발디의 아까 사계 중에서 네, 농부들의 수확을 얻기까지는 네, 씨앗을 심고 태풍, 벼락, 번개를 이겨낸 것도 시절이 네,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장석주 시인님 같은 경우는 뭐 행복은 누추하고 불행은 찬란하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인간이 행복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녹여서 쓰신 그 저자시기도 하고요. 참 소개를 안 해드렸죠. 장수님은 제가 네, 네.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책을 하루에 8시간인가 읽는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네, 한 4만 권에 이르는 책들을 가지고 네, 있는 네, 대단히 책을 사랑하는 애호가이고 네, 독서에 대한 네. 좀 잠깐 더 소개를 더 네, 해줄까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다독가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석주 시인님이시고 또 문장 노동가로도 알려져 있으시고요. 문장 네, 노동가. 네, 네. 이게 문장을 쓰기 위해서 네. 정말 노동가? 네, 네. 멋진 책도 표현이네요. 많이 읽으시고 그만큼 그냥 저절로 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고통의 시간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시인이신 것 같아요. 1955년생이 네, 맞죠? 네, 네. 그때 어떤 작품으로 데뷔하셨죠? 네. 심야라는 잡지에서 예, 그 데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지금도 네. 본인이 책을 계속 읽으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에 네.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네. 이 시 자체는 아까 우리 박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자체가 즐거운 것 같고 네. 읽으면 읽을수록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 선생님은 가장 마음에 와닿는 시구는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아직도 세상과 통하지를 못해서 네. 마지막 구절이 참 좋네요. 와.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그 의미는 뭘까요? 각자 느낀 걸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이삭 PD님은 이 의미를 아까 네. 인고의 시절을 이겨낸 대추 네. 모습과 네. 세상 모습이 크다. 그리고 또 마음을 열 때 이렇게 세상과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대추도 그 태풍도 견뎌내야 하고 또 천둥도 안아야 되고 뭐 벼락 몇 개 이런 게 모든 게 다 들어가서 함께 어울려서 익히는 그래야만이 세상과 통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다시 이 시는 네. 이 방송이 끝날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되뇌기로 하고요. 네. 오늘 우리 박신 선생님 모시고 네. 제가 직접 들었던 그 처음 문화 해설을 듣고 깊이가 있던 전주를 깊이 있게 보게 된 제 자신이 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박 선생님은 문화 해설사와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됐나요? 한 올해로 제가 14년 차인데요. 14년 네. 차. 네. 14년 음. 차라서 네. 한옥마을하고 어쩌면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뭐 제가 가게 된 동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저는 이제 학교에도 좀 있었고 네. 그러다가 제가 솔직히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역사를 못했어요. 싫어했어요. 제가 원래 싫어했는데 전공은 뭐였는데요? 저는 원래 수학 아, 수학 그러셨구나. 선생님이 와. 문화해설가로 변한다. 이 자체가 와. 신데요. 세상과 통하였거든요. 와. 그러다가 어느 날 네. 플래카드를 보고 아,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문화관광해설사 이거 굉장히 생소한 네. 거였고 네. 근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 여태까지 살아온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네.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한 네. 1년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제가 일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그 1년이었어요. 와, 그러셨구나. 어떻게 보면 네.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는 거 그랬나 똑같네요. 봐요. 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네. 안에 있는 어떤 행복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사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국사를 못했고 네. 국사 쪽, 역사 쪽은 저하고는 좀 딴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1년이 너무너무 즐겁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요. 네. 사실 경기전은 저도 나 전주 쪽에서 거의 네. 학창시절 보내기 때문에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까 14년 전에 처음 할 때는 네. 문화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먹고 발전시킨 데 중심이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문화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고 있고 맞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때는 무료 개방이 됐었고 네. 특히 성심여고의 그 세라복을 입은 아이들의 네. 쉼터이고 맞아요. 전주를 사랑하는 우리 네. 그 어르신네들의 네. 그, 휴식처였죠. 울창한 숲속에서 네. 모습인데 네. 저희가 다 시리즈로 전주 역사를 소개하게 될 겁니다. 우리 박신희 해설사님이랑 오늘은 네. 경기전을 중심으로 하는데 네. 제가 그 최명희 씨의 그 소설가의 만종이라는 부분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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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궁의 묵은 지붕 너머로 새파란 하늘이 씻은 듯이 시리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밀밀하였으며 대낮에도 하늘이 안 보일 만큼 가지가 우거져 있었다. 그 나무들이 품어내는 젖은 숲냄새와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며 지천으로 피어있는 시계꽃의 하얀 모가지. 우리는 그 경기전이 얼마나 넓은 곳인지를 짐작조차도 할 수 없었다. 최명희 선생님의 만종의 네. 일부분인데요. 네. 바로 그 숲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경기전 하면은 네. 전주 사람들에게 쉼터였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힐링이 되는 곳이죠. 네. 네. 우리 이삭씨님도 경기전 많이 가봤었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면 경기전에 네. 제가 알기는 뭐 어용전이라는 말도 있고 하던데요. 그 네. 역사를 좀 들어볼까요? 네. 실은 이 시간이 네. 경기전을 설명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네. 그렇게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길게는 하지 못해서 그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예. 네. 전주를 오셔서 와 보십시오. 네. 박신희 오셔서 문화해설사님을 저희가 만나해주겠습니다. 네. 그 전주의 그 경기전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네. 우선 경기전을 태조 이성계의 사당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초상화를 모신 곳이죠. 왕의 사당이죠. 네. 근데 이 사당의 왕들이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죠. 예. 서울 종묘에 가면 네. 왕들의 신유를 쫙 모셔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왕들의 따로 사당을 만들지를 않는데 태조 이성계는 사당을 만들었고요. 또 6개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여섯 개군요. 네. 네.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6개의 위치가 네. 서울, 평양, 개경, 네. 네. 경주, 네. 함경도, 영흥, 그리고 전주입니다. 네. 앞에 있는 4개의 도시는 한 나라의 수도였던 곳이고요. 그리고 영흥은 이분이 직접 태어난 곳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주는 전주 조선 왕조가 전주이십니다. 네. 네. 전주이시의 본향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6군데의 장소에 태조 네. 이성계의 사당을 만드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경기전입니다. 이 경기전은 만들어진 것은 1410년이에요. 네. 태종 때 네. 만들어졌지만 실은 임진왜란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유재단 때 이게 소실이 돼서 지금의 모습은 그 다음 왕인 광해 때 네. 1614년에 다시 만들어진 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라 하시는 부분이 경기전이 뭔 말이냐고, 네. 뭐 여기서 경기했냐고 이렇게도 물어보는 분이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요. 6군데의 사당 이름을 다 이렇게 각각의 의미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그러면 왕실 서당을 6개가 있었는데 네네네. 6개 이름이 각각 달랐군요. 네, 그러면 맞아요. 경제는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자가 우리가 한자로 풀이하면 네. 경사경자고요. 아, 네. 기는 터기자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대로 경사가 풀이하면 네. 경사스러운 터에 지어진 네. 뭐 정각전자니까 네. 사당이라는 의미인데, 네. 네. 여기에서 말하는 경사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주인공인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창업한 일이 경사다. 그래서 네. 이제 전주에 아, 있는 그렇군요. 사당 이름은 이제 네. 경기전이라고 네. 네. 명명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5군데의 그 왕실 서당은 다 존재하나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만 있고요. 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남한에서 볼 때는 여기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죠. 보야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당시로서도 만들지 않은 네. 상황이었고, 네. 또 지금도 그나마 잘 지켜졌다는 게 좀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 잠깐 하나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네. 왕실 서당의 의미 가운데는 아까 이삭주님 말씀했지만 네. 어진, 네. 초상화를 태조의 모신 곳. 초상화를 모신 네.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왕실 서당이 되는 것이고 네. 어느 6개의 그 왕실 어영- 서당 가운데서도 네. 남한에 유일하게 네. 원형에 남아있죠. 갖도록 네. 보관된 곳. 반드시 전주 와서 경제를 봐야겠네요. 꼭 보셔야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경제를 새로운 네. 의미로 알고 네. 꼭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뭐 좀 있으면 네. 경기전의 가을은 또 엄청 예쁩니다. 아까 봄, 여름 그, 걸려. 네. 최병희 선생님이 만종에 보인 것처럼 네. 나무들이 어울려지고 새돌이 제가 처음에 그걸 시작한 것이 네. 저희들에 있는 경기전이 옛날에는 어진 모습보다 그 전주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도심 공원의 의미가 강했다는 말씀 올린 거고요. 네. 자, 그러면 경기전 아까 사진을 좀 보며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주를 그린 지도 중에 네. 가장 예쁜 지도. 근데 이게 뭐 전주에서만 예쁜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가장 예쁜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우리는 지도하면 좀 딱딱한 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완전 그림 지도예요. 근데 요즘 최근에 네. 그 여행객들 사이에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꼭 봐야 되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한 400m 떨어진 곳에 완산 경찰서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완산 경찰서 옆면이 굉장히 커요. 아. 근데 거기에다가 저 지도를 그려놨어요. 음. 근데 그냥 그리기도 참 어려운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렸죠. 근데 직접 그린 게 아니고 전북대 교수님 한 분이 네. 이걸 타일에다가 그려서 직접 와. 구워서 올려서 저희가 이제 손님들 모시고 가면 거기에서 이 전주를 바라보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 네. 지도이기도 잠깐 하고요. 전주를 모르신 분을 위해서 전주에 지금 한옥마을이 있는데요. 한옥마을에 내에 경기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의미 있게 방송을 촬영하는 곳은 아주 유명한 행원이라는 한때는 전주에서 최고의 요리집으로 유명한데 네. 지금은 아름다운 카페로 변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안에서 전주에 네. 아니 전주에 그 복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복원하고 있는 곳이 전라 가명이요. 전라 네, 가명을 네. 복원하고 있는데 그 옆에 완산 경찰서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완산 경찰서에 큰 벽면에다가 이 네, 의미 지도. 있는 지도를 네. 그건 전주에 또 명물이 되겠네요. 와. 저도 사실 이거 못 봤는데 가봐야 이게 되겠네요. 끝나고 방송 끝나고 지나보겠습니다. 잠깐 네. 김정 선생님이 잠깐 또 여기를 얘기했는데 여기 네. 아까 요리집이기보다는 네. 마지막 전주의 마지막 기생이라고 네. 알려져 있는 분이 이제 만든 집이고요. 아. 그 짧은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네. 이 집은 따로 네. 나중에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지도는 음. 이제 그 지도 얘기 잠깐 드리면 네. 그 안에 꽃까지 그려져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꽃을 이제 그 어떤 꽃인가 네, 네. 궁금해라 하시는데 네. 저게 전주 옛날에 그
그 복숭아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도화. 복사꽃이랍니다. 복사. 그래서 그 복사꽃이 굉장히 예쁘게 그려져 있는 지도이기도 하고요. 이 지도가 언제쯤도 그려졌습니까? 1700년대로 지금 추정하고 1700년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확한 기록은 써 있지 않은데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증거를 가지고 분석했더니 네. 1700년대의 가장 오래된 지도죠. 근데 네. 여기에 그 감사 일행, 그러니까 전락 감사 정도 되는 분들이 네. 기생과 같이 음. 그 야외에 나가서 네.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모습까지 아주 예쁜 지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화면에서 볼 때 네. 전라 감사가 기생과 함께 하는 모습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네네.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자, 이제- 경기전에 대해서 오늘 네. 그거 하나만 들어도 짧아서. 네. 의미가 네, 굉장히 경사스러운 터에 세워진 왕실 사당이다. 네. 그리고 처음에 다른 해설사진과 달리 전주의 1700년으로 추정되는 지도를 보면서 전주 네. 역사 그리고 이 지도가 전주에 그대로 전주 그 한옥마을 부근에 있는 건물에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은 네.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네. 여기가 방금 말씀드린 경기전인데요. 실은 경기전이 전체가 15,000평이에요. 네. 15,000 네. 15,000평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을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네. 진전. 네, 진전. 그러니까 어진을 모셔놓은 정각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거기 사진을 지금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처음 경희장 오니까 네, 네. 그 말을 타고 내리는 곳부터 맞아요. 저희가 네. 하마비가 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마비라는 것은 제가 장수에 근무할 때 보면은 향교 앞에도 하마비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말에서 내리라는 의미. 네. 네. 그리고 들어간 입구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대부분 저희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그걸 산문이라고 네. 말하고요. 산문. 네. 산문 중에서 이게 사당에 오시면 제가 사람들한테 꼭 두 가지 예법을 알려드려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산문을 통과하는 네, 네. 두 번째는 승강계법이라고 해서 네. 계단을 오르내리는 예법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는데 네. 그 이제 하마비에서 내려서 그 산문을 들어갈 때 가운데 문은 항상 그 안에 모셔져 있는 분의 전용 문인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궁궐에 가면 가운데가 어문이라고 해서 네, 임금이라는 네. 문이고 여기는 모셔져 있는 주인공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가운데 문은 신문.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건 양쪽에 두 개인데 여기를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나올 왼쪽으로 때, 나온다 네, 해서 네. 동입 서출이라고 네, 네. 말합니다. 서출. 네. 네. 자, 또 배웠어요. 네, 이게 들어갈 때는 산문이 오른쪽. 있는데 네. 가운데는 왕이라든가 이런 네. 의미가 돌아가셨으니까 신문. 신문이라고 네. 동쪽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그것도 왼쪽으로, 하나의 네. 예절이 되겠네요. 똑똑하셔요. 금방금방 이렇게 정리도 잘하시고. 네. 이게 진전 속에 숨어 있는 어지. 네. 네. 아까 사실 말했지만 이 경전에 와서 네. 첫 번째는 울창한 느티나무, 팽나무, 네. 회화나무, 배롱나무. 네. 제가 어떤 분이 쓴 시 중에 나오는 나무들인데 네. 그것들을 만져 보는데 그 아늑함 속에서 이 또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그 학창시절에 보면은 중앙 국민학교라 해서 네. 맞습니다. 이 신성한 터를 네. 일제가 네. 네. 자기네들이 만든 국민학교를 세웠잖아요. 네. 일제가 창경군을 창경원으로 만든 네. 것처럼 네. 네. 자기가 우리의 신성한 왕실 사당을 허물고 네. 자기들이 다니는 학교를 세웠다가 우리가 다시 민족적 자부심으로 네. 다용감 찾게 한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단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싶어서 거기에 오시면 그냥 이 복원이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아무런 게 없으면 그냥 우리 생각대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기록을 잘해요. 네. 그래서 경기전 의라고 하는 의궤에 네.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림과 함께 네. 부속 건물조차 네. 네. 그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다시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상당한 예.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네. 또 우리 네. 조상들 아까 지도도 보면 느꼈지만은 그 당시는 사진도 없고 했지만 거의 우리 기록이죠. 조상들의 지금 전라가명이 복원되는 것도
말씀했지만 다시 우리가 지금 지코는 있지만 그냥 임의로 짓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네. 역사적 고증과 네. 그 의궤에 따라서 그대로 짓는 네. 거라는 뜻이죠. 네. 이 경기 전에 그 일본 애들이 우리의 정신을 말살하게 했던 것도 다시 만들 때 그런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됐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럼요. 기록. 자, 시간이 정말 잘 가는데요. 네. 아까 비발디 사계의 일부분을 들었는데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 듣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어진 이야기로 넘어갈 것 네.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비발디 사계의 이어서 한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을 느껴보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너무 열띠게 경기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아쉽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가끔 뭐 뉴스에서도 보고 네. 많이 보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손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600년 전에 그려진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네. 정말 저 모습 맞느냐? 혹시 우리처럼 뽀샵은 하지 않나? 좀 못생겼는데 이왕이면 뭐 잘생기게 네.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어진 박물관에 가시면 네. 그 이제 6-7분 정도의 어진이 있는데 네, 네. 우리가 어진을 초상화를 볼 때 세 가지로 크게 네. 나누어요. 예, 예. 예, 도사, 네. 모사, 예. 추사 이렇게 네. 나누는데 도사는 네. 살아있는 분을 놓고 직접 그린 거고요. 예. 모사는 그 그림을 보고 그린 거고 이것이 네. 게 모사잖아요. 그렇죠. 예. 추사는 네. 안 계시니까 상상으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상상으로 그린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네. 상상으로 뭐 우주를 그려봐 이런 네. 식으로의 그림을 추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비슷하게 닮은 네. 뭐 아들이라든지 네, 그 네. 종친 중에서 누군가를 음. 놓고 이제 그리면서 네. 신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혀 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사는 추사라는 것이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모사입니다. 왜냐하면 네. 1410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 네. 그 도사본이 두 개가 이제 실제로 그린 걸 봉안한 것이 함경도 영흥 것과 경주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주는 이분이 돌아가시고 2년 후에 그러니까 1408년에 돌아가시고 전주는 1410년에 경기전이 세워지면서 네. 그때 그리면서 이제 안 계시니까 네. 경주에 있는 어진을 가지고 네. 모사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여기에 세워질 처음부터 모사본이었던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모사본인조차도 지금까지 음. 있을 수 없는 게 이걸 비단에다 그립니다. 아. 근데 비단은 우리가 보통 실크 브라우스 그대로 놔두면 사가요. 네. 그래서 이게 낡은 어진을 모시는 것도 불효다 해서 1896년 포종 때 네. 다시 한번 모사를 한 것이죠. 아. 지금 그것이 국보인 겁니다. 네. 국보. 네. 그런데 어진 진전에 오셔서 그러면 저기 모셔져 있는 분이 저기 국보인 것이냐? 네. 국보를 이렇게 보관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네. 그 국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처음 세워진 지 600주년 네. 전에 어진 박물관을 만들고 거기에 모셨는데 어진 박물관 가시면 1층에 유리상자 안에 잘 이렇게 네, 네. 모셔져 있는데 그것이 국보인 줄 알아요. 아, 제 설명을 그게 안 듣고 가시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국보는 지하 수장고에 있어서 네. 평상시에는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지금 우리가 진전에서 볼 수 있는 거 보통 때 다 볼 수 있는 것들은 권호창이라는 현대 어진 화가가 그린 거고 아. 그 진본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아. 네, 정확한 날짜는 그때그때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고 11월 중에 좋은 날 받아서 진본을 전시하죠. 아. 이제 정리하자면은 그 왕의 얼굴을 이렇게 직접 그린 것을 우리가 어진이라 하는데 네. 특히 태조의 어진을 모시는 곳이 경기전이고 여러분의 왕들의 전주에 꼭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보면은 있는데 모사, 추사, 네. 도사.
도사. 네, 근데 우리 건 직접, 묘사. 모사. 아, 모사. 모사지만 네.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것 같아요. 네. 사진을 찍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돼 있고 네. 심지어 추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캐리커처럼 하는 네, 것처럼 네. 자손 가운데 표준형 얼굴에다가 여러 사람의 그 말을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분의 얼굴이 더 나타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가치가 있는 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경기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최명희 선생님의 정말 그 묘사 하나를 보더라도 새들의 울음소리나 웃음소리 네. 그리고 꽃들의 그런 환한 미소 또 많은 사람이 스쳐가며 했던 전주 그리고 전국에서 온 사람들의 추억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경기전 내에 있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 박신님과 계속해서 전주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네. 전주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추 하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박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 작품을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이제 가을도 음악도 들었고 또 경기에 대한 것도 배웠으니까 네. 우리가 성숙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대추 한알 장석주 시인이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다 같이 할까요?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오늘 또 이 방송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시죠? 이사피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강석 KS 재무설계 대표이사께서 네, 후원 제작으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고강석 그 대표는 제가 네. 이제 고향이 정읍입니다. 아, 네. 문화만사라 모임에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전주에서 주로 열리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꼭 전주를 찾는 친구인데 네. 교보생명 임원으로 퇴임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고향에 올 때마다 문화도 느끼고 어머니 마음을 느끼게 돼서 좋아하는 문학과 음악 그리고 특히 소리 없이 봉사하는 친구이기도 네. 합니다. 우리 고광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대가 있어서 이 아름다운 방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추 하나리하는 장석주님의 시와 그리고 우리 박신희 문화해설사님 경리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간상 많은 이야기를 못 듣게서 직접 오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듣겠습니다. 네, 지금 그 경기전 안에 나무들이 종류가 한 40여 종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나무들이 그냥 이런 뭐 외래종이라든가 이런 나무가 없고요. 우리 궁궐이나 우리 한옥에 어울리는 나무들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가을 지금부터가 굉장히 예쁩니다. 아마 오시면 쉽게 발을 못 댈 정도로 아름다운 경기전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박진희 해설가님 덕분에 너무 전주에 대해서 더 새롭게 알게 됐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이제 다음에 또 박신희 선생님을 모셔서 더 깊이 있고 우리 전주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